환단고기는 대종교 경전으로 바탕으로 쓴 위서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 처음 강의 들으신 분은 가능하면 첫 번째 1편 보시고 이걸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이해 가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은 꼭 1편부터 먼저, 1강자부터 먼저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내용의 진행에 대해서 앞에는 삼성기 상하 또 단군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태백일사 부분의 진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중에 태백일사는 삼신오제 본기, 환국본기, 신시본기, 삼한광경본기, 소도경전 보는 고려본국기, 대진국본기, 고려국본기 등 그렇죠.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는데 다른 책과 달리 좀 독특합니다. 일반 역사책이라 하기 좀 특이한 그렇죠. 이건 사설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상설할 정도로 다양한 사상이 나오는데 그 사상뿐만 아니라 소도경전 본문에는 천부경 전문이 실려있고 삼일신고 전문도 실려있고 구서지문 또 참전계경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삼신오제 본기 시작 부분입니다. 상계로부터 또 삼신이 계셨으니 곧 한 분 상제시다. 주체는 곧 일신이니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은 아니나 작용은 곧 삼신인 것이다. 이게 대종교의 삼신일체설이죠. 체와 용을 바탕으로 한 주체 일신이 있지만은 그 일신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삼신이지 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일은 곧 삼이고 삼은 바로 일이다. 그 얘기. 대종교의 지빌함삼, 회삼귀일 그 내용입니다. 예, 종단 차원에서 초기에 정리한 채용론을 바탕으로 한 삼신일체설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삼신을 천일이라 하고 지일이라 하고 태일이라 한다. 천일은 조화를 주관하고 지일은 교화를 주관하고 태일은 치화를 주관한다. 요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사기 봉선서의 삼일신은 천일, 지일과 태일이다. 그 내용하고 대종교 1922, 3년 이후에 나온 신사기의 조화, 교화, 치화 요걸 연결한 거죠. 그 외에 다른 책에는 이런 표현 안 합니다. 물론 그러면 중국의 사기 봉선서에도 삼신일체설이 있었나? 그 삼신일체설이 아닙니다. 이 삼일신은 이때 이런 근원, 하늘의 근원, 땅의 근원, 만물의 근원, 어떤 근원 그런 뜻입니다. 근본, 중국의 이런 그런 뜻으로 쓰지요. 삼신일체와 다릅니다. 신채호는 또 조선상고사에서 삼일신 이야기하면서 천일, 지일, 태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삼일신을 다시 우리 고어로 번역하면 천일은 말안이고 상제를 의미하고 지일은 불안이고 천사를 의미하고 태일은 신안으로서 신은 최고 최상이란 말이므로 신안은 곧 천상천하 독일무이 최고의 어떤 분 그런 분이다. 예, 신채호 선생은 천일, 지일, 태일에서 말안, 불안, 신안 우리의 옛날 삼한할 때 그거와 연결도 시키면서 또한 상제, 천사 또 최고, 지존 그런 의미 다 담고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어 삼신오제 본기에서는 인류 시조가 나반과 아만이란 말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구안의 족속 5종으로 나눠진다. 앞에 삼성기 하에도 나온다 그랬죠. 이게 대종교 신사기 바탕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신시본기 환웅천왕이 고시래로 하여금 먹여 살리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시고 이를 주곡이라 했다. 신지혁덕에 명하여 문자 만들겠다. 풍백, 석재라를 시켜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 해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우사 왕금령으로 하여금 사람이 살 곳을 만들겠다. 운사 육약비로 하여금 남녀 혼례의 법을 정하게 하였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죠. 신지, 풍백, 고시, 우사 이런 내용 삼성기 상에도 나오고 역시 요거 신사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문제는 신사기에서는 이름만 나오지 성이 없는데 여기는 보면 석재라 석시, 왕금령 왕시, 육약비 육시 이런 성이 나오죠. 예, 우리나라에서 성은 신라 때 시작됐죠. 신라 때 시작되면서 고려에 와서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중국도 고대에는 성이 없었습니다. 이런데 우리 환웅시대 때 이런 성이 있었다.
석시, 왕시, 육시. 이분들은 좋아하겠지만은, 그렇죠. 이건 무리죠. 이렇게 보기는. 사만 광경보기의 환웅천왕이 역법을 만들어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1년으로 하였다. 요게 태백일사의 한문 원문 그대로 나옵니다. 작역이 365일 5시 48분 46초 이걸 하여금 위 1년으로 만들었다. 요런 내용 나오는데, 야, 그 당시에 이렇게 시간, 분, 초까지 나올 수 있나? 예. 오늘날 과학적으로 1년을 365일.2422일이라 해요. 근데 요 0.2422를 시간으로 바꾸면 5시간 48분 46초, 5시간 48분 46초와 일치합니다. 야, 우리 환웅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때 벌써 완벽하게 분초, 참, 그렇죠. 이거 서양에서 분초를 만들었죠. 이게 이때 만들었다는 건 난센스다. 이문영에 만들어진 한국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환단고기를 무조건 또 찬성하는 사람은 이 양반 욕 많이 얻어먹는데 이 책 상당히 제가 볼 때 일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도경전 본원에서 천부경은 천재 환국에서 구전되어 오던 글이다. 환웅 대성존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신지 혁덕에 명하여 녹도문으로 기록하였다. 고운 최충원이 또한 일찍이 신지의 전문 옛 비석을 보고 다시 첩으로 옮겨 세상에 전하게 된 것이다. 자, 요 설명 이전에 녹도문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환단곡에 보면 사슴이 뛰어가는 발자국을 보고 영감을 받아 글을 만들었다. 사슴 발자국이나 송아지 발자국이나 구분 안 됩니다. 사슴 뿔은 뒤엉니은 뒤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발자국은 그렇죠. 뭉뚱그리하게 더군다나 발도 두 쪽이지만은 뛰어간 그거는 무리죠. 거기서 글 찾는 건 어쨌든 근데 요 내용들 이게 1913년에 제정한 정운모의 단군교 종령 뒷면에 친필로 쓴 천부경 전문과 함께 단군 천부경 80환자는 최초원이 신지의 전자를 해석한 것이다. 그게 글자가 나옵니다. 정운모의 단군교 종령은 1913년에 제정한 거, 정운모의 손자 며느리가 갖고 있던 것을 또 제 아는 분이 찾아내서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첩 출판하려고 출판 청원 날짜가 1913년입니다. 근데 실제 출판은 안 됐어요. 오히려 단군교 종령 대신에 단군교 총본부 종령, 정운모를 몰아낸 정운모의 단군교 다른 파들이 책을 정식 출판하고 이 책은 출판 안 되고 출판 초본만 인계 유품으로 내려옵니다. 그 첩 뒤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그럼 이것도 1913년에 썼다. 그래 볼 수는 없는 거. 요거는 그 이후에 친필로 쓴 겁니다. 여기에 천부경 80환자 나오면서 단군 천부경 80환자 최치원이 신지전을 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송형, 이걸 외우면 형통한다. 수 오래 살고 복 받는다. 잠태재앙, 재앙도 물리친다. 천부경 많이 외우면 복 받고 오래 살고 재앙도 물리친다. 그만큼 단군교 신자들이 천부경을 수련의 도구처럼 주문처럼 외우도록 했다. 그런 내용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요 앞에 신지전을 최초로 해석한 것이다. 요게 해석돼서 환단국에 실려 있죠. 심지어 전병훈의 정치학 통편에도 그런 내용 나옵니다. 최초원이 쓴 거 아까 앞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앞 시간에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근데 1920년에 발간된 정치학 통편에는 견수가 묘항산 석벽에서 발견했다고 전해들었다고 하는데 1911년에 발간한 환단국에 천부경 전문이 실려 있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정치학 통편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학 통편에는 만왕만례가 이런 고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환단고기는 현대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 만자는 요즘도 쓰는 만자죠. 근데 요거는 컴퓨터도 없는,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해서 그냥 찍어서 붙인 겁니다. 옛날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훈은 천부경 처음 전해받을 때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읽고 크게 그 뜻을 깨우치고 나서는 정말 이건 단군이 만든 글 맞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 분이
현대어를 일부러 고어로 바꿔 쓰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80한자는 귀한 자라서 글자 그대로 옮겼겠죠. 오히려 현대어로 쓰여 있는 환단고기가 나중에 쓴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죠. 또 소도경전 본문의 3.1신고 전문실이면서 3.1신고 구본은 분장이 없고 뭐 1장, 2장, 3장 그런 분장 없고 행촌 선생이 처음으로 장을 나누어 1장을 허공, 2장을 일신, 3장을 천궁, 4장을 세계, 5장을 인물에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행촌 선생이 쓴 단군세계에는 3.1신고가 없습니다. 태백일사에만 나오죠. 행촌 선생이 이렇게 분장했다면 3.1신고도 소개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단군세기와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참전개경도 소개되어 있죠. 예, 참전개경, 심지어는 그냥 전개 그런 말도 나오고 참전개경 그렇게도 나오고 또 글자 일부가 소개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성경팔리입니다. 정은모 단군교에서 1921년, 26년에 성경팔리라는 이름으로 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에 단군교 일제로부터 해산당하죠. 해산당하고 나서는 그 참전개경은 세상에 잊혀졌습니다. 잊혀진 것을 해방 후에 박노철이 1965년에 다시 간행해서 박노철이가 간행할 때도 성경팔리로 간행을 했어요. 했는데 요걸 이유리 입서에서 환단휘기에 이름 바꿔서 참전개경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환단휘기에 실린 참전개경은 박노철이가 잘못 쓴 글씨도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이유립의 환단휘기에 소개되는 참전개경은 박노철의 성경팔리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성경팔리고 참전개경이라는 이름은 이유립이가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 본국기에 나오는 연개소문과 당태종의 싸움에 관한 기록 대부분 신채호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데 이 기록은 중국 역사에도 별로 안 나오고 우리 역사에는 아예 없고 그러다시피 합니다. 그걸 신채호 선생은 일일이 만주벌판 바로 당나라와 고구려 싸우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민가에 있는 민담 여러 가지 문헌들을 수집해서 쓴 겁니다. 다른 책 보고 쓴 게 아니라 신채호 선생이 직접 수집한 자료들인데 그게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에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당나라가 고구려에 크게 패하고도 신구당서와 사마공의 통감에 이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찌 나라를 위하여 치욕스러운 일을 숨기려 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태백일사에 나오는데 이거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에도 역시 중국 사세에 당나라가 크게 패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춘추피법을 비판하면서 존귀한 자를 위해 숨긴다. 위존자휘. 조상을 위해서 숨긴다. 위친자휘. 중국을 위해 숨긴다. 위중국휘. 요 내용과 유사합니다. 조선 상고사 참고 안 했다 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3.1신고와 신사기가 백두산 도사들에 의해서 전해져 대종교 중공할 때 종리, 종사 정리하면서 단군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책이 간행되었는데 이후에 대종교에서 직접 간행한 사서류, 신단민사, 단기, 그런 거와 같이 단기고사, 교원사, 환단고기 등도 영향받아 쏟아지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 강의할 때 시작할 때 그랬죠. 신채호 스승이 우리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위서가 없었다. 오히려 위서는 중국에 많았다 했는데 환단고기, 대종교의 경전, 역사책들이 나온 이후에는 거기에 영향받은 이런 책들이 상당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기고사, 교원사도 내용 전체가 가짜다 그건 아닙니다. 전해 내려온 본이 있었겠죠. 그걸 대종교의 교육적 목적에 입각해서 재정리한 그런 책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단고기도 그런 성격의 책이라는 겁니다. 환단고기에 대종교 경전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를 발간한 이유립이 실제 1943년 녹동서원의 명교학원 학생으로 있을 때 그때 정부의 단군교 거점이던 단군전이 이 명교학원에 있었습니다. 유교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왜 단군전이 있었냐면 조선의 유교도 단군을 존경합니다. 그 유교가 존경하는 단군은 기자단군. 기자는 중국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교의 성인이라서 우리 조선은 성인이 세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교에서도 기자단군은 중시해서 단군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군전에 선생 중에서 천부경 주의하기도 한 김영희 같은 민족주의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한테 영향을 받고 또 이유립이 해방 후 61년에 대종교 상교로 실제 선임을 받아 대종교 간부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탕이 돼서 환단곡이 있을 때 대종교의 경전, 교리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봅니다. 이유립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2014년 10월에 강화군청에서 주최하여 개최된 제7회 만해산 개천축제에서 단군 관료 고서 수집가인 최현호에 의한 필사본 환단곡이 공개됩니다. 자, 환단곡이 윗설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은 1979년 이후에 나온 책이다. 그전에는 없다. 뭐 그러죠. 또 환단곡이 진설한 사람은 아니다. 그전에 있었다는 거, 있었다 하면서도 환단곡이란 이름들, 개연수란 이름만 갖고 자꾸 이야기하죠. 개연수란 이름이야 뭐 정신철학 통평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 책에도 나올 수 있죠. 또 구석에 어떤 다른 책에서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었다는 거 갖고 와서 봐라 환단곡이 옛날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자, 요걸 잘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필사본 환단곡이는 등사기로 인쇄된, 필사했다 그걸 등사기로 찍은 겁니다. 근데 저자나 출간 연도는 없고 한문 원문에 한글 현토한 것.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그런 거 종종 썼죠. 해방 후도 한참 동안 한문만 쭉 쓰거나 한글만 쭉 쓴 게 아니고 한문 쓰면서 조사 같은 거는 한글로 쓰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삼성열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이렇게 4권으로 구성된 47쪽짜리 소책자입니다. 소책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필사본 환단곡이 삼성열기는 오늘날 유통되는 환단곡이 삼성기 상과 거의 같습니다. 삼성기 하는 없습니다. 삼성기 하가 없는데 필사 과정에서 혹시 빠뜨린 거 아니냐? 빠뜨렸다면 앞에 나오는 것도 삼성 열기가 아니고 삼성기 상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삼성기 상하고 단군세기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아, 하가 있는데 빠졌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름이 삼성 열기였다는 겁니다. 또 그 필사본에는 태백일사는 아예 전문 전혀 없습니다. 환단곡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태백일사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필사본입니다. 좀 힘에서 잘 안 보실지 모르지만은 뭐 고기 한자 쓰고 에, 운하여, 운 한자 쓰고 하여 이렇게 한글로 현토한 이런 식입니다. 요게 사진으로 찍은 거 물론 원본 채널 갖고 계시는데 저는 사진으로 찍은 걸 봤는데 그래도 봐도 안 어려운 게 지금 현재 환단곡이와 비교해서 글자 다른 부분 찾고 하면서 어디가 어디까지가 옳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필사본 환단곡이 삼성 열기는 오늘날 유통되는 환단곡이 삼성기 상과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일부가 좀 수정된 것은 일부 수정 추가 삭제되어 있는데 그건 아마 필사본 참고해서 유통본 발행할 때 좀 수정 보완해서 재정리했다. 그래 볼 수 있겠죠. 필사본 환단곡이 게재된 환국천재가 오늘날 유통되는 유통본 환단곡에는 안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태백일사에도 안파견 되어 있어서 그거와 일치시키려고 삼성기 상에도 그렇게 환국천재 대신에 안파견으로 변주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필사본에 호위신시, 신시라 이름하고 우칭 배달, 또 배달이라 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통본에는 입도신시, 국칭 배달, 도업을 세워서 신시라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했다. 이렇게 딱 구분합니다. 필사본에는 신시나 배달이나 다른 말이다 라고 했다면 유통본에는 신시는 수도 이름이고 배달이 나라 이름이다.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또 문단 끝에 가면 신시지게, 신시의 끝에 유 치우천왕, 요 치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치우할 때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 쓰지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신시 말기에 치우천왕이 있어서 회척 청구, 청구 땅을 넓혔다. 이런 게 필사본에 없는 게 오늘날 유통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필사본에 신인 왕금이 있어 강우 태백산에 있는데 태백산에 내려왔다. 그거죠. 근데 유통본, 오늘날 유통본에는 강도, 도자가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뭐 첨가돼도 똑같죠. 강 내려와서 이르렀다. 근데 태백산이고 불암산에 내려와서 이르렀다. 되어 있는데 이 불암산, 천암선에
불암문화론에 영향받았다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유통본은 최남선 불암문화론 이후에 나온 책이다. 그래 볼 수 있겠죠. 또 필사본에 설도 칭평야, 도읍을 설치해서 평양이라 했다 했는데 유통본에는 설도 아사달, 뭐 평양 아사달 요래 바뀐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단군이 신하들한테 역할 부여할 때 뭐 팽우에게 신지에게 여러 가지 쪽이 있는데 필사본에는 없는 게 유통본에는 또 고시의 역할도 나옵니다. 고시, 주, 종가, 고시에게 바로 곡식을 심고 키우는 그런 역할을 줬다. 이런 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필사본에는 세칭 단검 왕제 때, 제왕 때 칭 거발한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단검을 거발한이라 한다 했는데 유통본에서는 요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과 모순돼서 일부러 뺀 것 같아요. 또 을묘년에 주고왕시, 주나라 고왕은 보통 요거보다 높을 고자 쓰는데 바로 주나라 고왕 때라 했는데 유통본에는 병진년 주나라 고왕 때. 아마 요거는 주나라 고왕이라면 을묘년이 아니고 병진년이 맞을 것 같다 해서 다시 고친 거라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사 녹산, 녹산으로 갔다 했는데 사의 장당경으로 갔다. 그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또 단군왕검은 무진년에 나라를 세워서 47세를 전했는데 2096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단이 다른 쪽에 바뀌어서 옮겨져 있습니다. 또 기사년에 진시황 때가 이제 임술년으로 진시황 때 바뀌어 있습니다. 또 북부여가 웅심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는 필사본에 있는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유통본 쓸 때 조금 고쳤다. 뭐 그래 보면 되겠죠. 재정리했다. 그래 보면 될 겁니다. 필사본에는 연나라 위만이 쳐들어왔을 때 수유, 잠깐, 후준, 그래, 준왕, 우리 뭐 기자조선, 또 위만조선, 뭐 그러죠. 그때 그 준, 이런 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후 준이 습위 비왕, 이 비왕은 바로 위만을 말합니다. 위만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래 되는데 유통본에는 번한 준이 싸우다가 뭐 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나 비슷하죠. 싸우다 져서 위만한테 물려줬겠죠. 그러고 나서 옮겨간 곳이 열수지남이라 했는데 유통본에는 한수지남. 열수가 한수의 옛날 이름이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고쳤다 보면 되겠죠. 또 부여인 고두막한이 서암록인 고두막한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또 필사본에는 임술년 서한시 한선제 때 고무서가 스스로 호를 해모수라 하고 부여 옛날 고도에 진출해서 이름을 동명이라 했다. 그렇게 나오고 미기에 곧 뭐 얼마 안 가서 고주몽이 역시 천재자 하늘의 아들이라 하면서 부여를 계승하고 흥하게 하시니 시위 이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시조이다. 요렇게 이제 삼성기 상이 끝납니다. 삼성기 열기가 끝납니다. 근데 유통본 삼성기 상에서는 임술년 대신에 을미년, 한선제 대신에 한소시, 선제 대신에 요 을미년이 맞고 선제가 아니고 소제 때다. 그렇게 다시 고친 거죠. 요 뒤는 비쌉니다. 근데 이 동명은 시위, 신라의 옛 땅이다. 그런 게 나오고 그 외에는 고주몽 대신에 고추모, 추모란 말은 광개토대왕비에서 추모로 나오죠. 그렇게 추모로 바뀝니다. 천지의 아들이고 북부여를 계승해서 흥하게 했고 단군을 부흥해서 단군의 옛날 글 또는 옛날에 뭐 법령을 고치고 부흥시키고 또 해모수를 제사 지내고 이걸 해모수를 제사 지내면서 이 사람을 태조로 삼고 시건은 처음으로 연호를 만들어 다물이라 했다. 시위 고구려 시조다. 이렇게 하면서 삼성기 상이 마칩니다. 어쨌든 삼성 열기는 삼성기 상과 상당 부분 유사하지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기 하는 아예 없다 그랬습니다. 또 단군시기 북부여기에도 필사본 한당고에 비해서 유통본 한당고에서는 좀 연호, 단군의 제연수, 지명 등등이 좀 바뀌어 있고 수정 변경되어 있고 그렇게 추가로 삽입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필사본 한당고의 내용 중간중간에 이기주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봐라 이기가 한당고에 쓴 거 아니냐
환단고기에 처음 쓴 걸 개연수가 정리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기가 본인이 주를 달았다면 이기주왈 그런 표현 안 하지요. 삼국유사에 이런이 주를 달 때 이런 주왈 안 씁니다. 또 이 거의 같은 시대에 나온 정시락 통편, 앞에 제가 소개했던 정시락 통편에 전병훈 선생이 주를 달 때도 전병훈 주왈 안 그럽니다. 삼가 소인이 주를 답니다 해서 소자 근주, 삼갈 근자 써서 자신을 낮추는 소자가 삼가 주를 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기주왈 이렇게 한 거는 이기 선생이 쓴 게 아니고 이기 선생의 주석을 들었던 후학들이 쓴 거다. 그래 보면 되겠죠. 또 필사원 환단고기에도 대종교 교리, 경전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기가 안 썼다 하더라도 그래도 개연수가 썼다면 말이 맞지 않겠나 싶지만은 앞에 몇 번이나 설명했던 대종교의 후기본, 특히 신사기 초기본이나 후기본에 나온 조화, 교화, 치화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원래 조화, 교화, 치화 이전에 주제, 조생, 교화라 그랬죠. 그게 18년본에 초기에 그랬는 게 1922년, 3년 또는 49년에는 조화, 교화, 치화로 나오는데 필사본에도 조화, 교화, 치화로 나오는 거 볼 때 최소 1922, 3년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이 필사본도. 근데 2007년에 신동아 9월로의 이종훈 기자, 이분이 취재할 때 저도 천부경에 대해서 많이 같이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취재할 때 이유립이 1949년 오영기에게 환단고기를 여러 부 필사시켰다는 사실을 이유립으로부터 들었다고 그 제자 전형배가 증언한 내용이 나온다. 이걸로 볼 때 바로 필사본 환단고기는 1949년에 오영기가 필사한 것이다. 그래 볼 수 있겠죠. 필사를 할 때 여러 부 일일이 다 못 씁니다. 필사한 걸 등사했겠죠. 지금은 등사본으로 남아있는 게 이때 쓴 것이다. 그래 볼 수 있고 또 이룹의 제자 조병윤이 1979년에 오영기가 필사한 환단고기 출판했는데 이 환단고기 제일 끝에 보면 오영기 발문 그러면서 신시계천 1949년입니다. 이때 이유립의 부탁을 받아 필사했다고 나온다. 위에 전형배의 증언하고 일치되죠. 근데 문제는 이 시중에 유통되는 환단고기 발문, 오영기 발문에는 필사본에 없는 삼성기 하 태백일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처음부터 삼성기 하 태백일사가 있었는 거 아니냐? 그래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기 하가 필사본에 빠졌다면 필사본에 삼성기 상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는 실수로 빠뜨렸다 또는 나중에 쓰려고 빠뜨렸다 할 수 있겠지만 삼성기 상이 아니고 삼성열기입니다. 그리고 단군시기로 넘어가요. 근데 그게 삼성기 하, 태백일사 등이 포함된 환단고기.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유립은 6.25 피난 시절에 금산에 살 때, 또 전쟁 후 성남에 살 때 화재 수해로 가진 책 몽땅 잃어버리고 불에 타버렸다 그럽니다. 또 이유립의 제자 직접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화재로 탄 게 아니고 그냥 새 들어 살았는데 월세를 안 내서 주인이 책 다 팔아먹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팔아먹은 책들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 잃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실제 이유립 선생의 부인이 지금 강화도 만이살에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도 그분은 글도 잘 모를 정도로 책에 관심이 없는데 그 화재 이후에 책을 읽고 나서 이유립 선생이 석 달간 알아누웠다. 그런 후에 어디론가 가서 한 달 후에 다시 또 책을 여러 권 갖고 왔다. 그럽니다. 그때 아마 오영기가 필사한 걸 바탕으로 다시 복원했겠죠. 이때부터 유통본 환단고기가 출판되기까지 20-30년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9년에 처음 필사했다는 증언이 나오죠. 그때 49년도 왜 필사했나 하면요. 이유립 선생이 북한에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다가 이유립 선생 부인이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피난 가면서 쌀을 짊어지고 와야 되는데 이유립 선생은 책을 짊어지고 올 정도로 책을 좋아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잡혀서 1년 좀 있다가 1년 후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때 책을 좀 더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귀중한 책들 또 잃어버릴까 싶어서 아마 필사시킨 것 같아요. 그래 필사시킨 그게 49년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유통본 환단고기 출판된 게 1979년이니까 20-30년의 공백이 있죠. 그 기간에 원래 필사본이 없었던 삼성기 하 태백일사가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르면 오형기가 필사한 환단고기에는 오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영기는 필사한 사람인데 환단고기 끝에다가 오영기 발 그러면서 발문을 적은 거 보고 이율비 선생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 책을 낸 겁니다. 물론 같은 1979년에 그 책이 이겁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뭐 2000년도에 새로 한풀에서 출판한 건데 그대로 영인본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는 오영기 발문이 달린 환단고기, 발문이 없는 환단고기. 보통 출판되어 있는 번역본들은 대부분 다 오영기 발문이 달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건 발문이 없는 이율비 선생이 따로 만든 그 책입니다. 근데 내용은 거의 같아요. 거의 뭐 아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같아요. 근데 두 책 모두 환단고기 법례 시작할 때 신시개천 5808년에 15년에 gen수가 발행했다. 신시개천 5808년이라는 게 1911년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1911년에 gen수가 발행했다. 그렇게 아는데 신시개천이라는 연호는 우리 역사의 시발점을 단군이 아니라 환웅으로 보면서 이율입이 1966년 단단학회에서 설립할 때 처음 사용한 연호입니다. 심지어는 단단학회 설립 준비회 이름으로 발행한 기관지 커반안에는 단기가 적혀 있습니다. 단단학회 준비회에서는 단기 쓰다가 단단학회 정식 출범하면서 신시개천이라는 말 처음 씁니다. 또 대종교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 민족주의입니다. 단군에 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환인, 환웅도 있지만은. 근데 이율입의 단군 세기에는, 단군 세기보다도 참 태백일사에는 환웅에 대한 기록이 많죠.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율입은 오히려 우리의 역사를 단군보다 환웅으로까지 올렸다. 그건 좋은데, 그래서 환웅과 단군, 환단고기라 하는데, 어쨌든 이 환단고기를 신시개천 5808년에 썼다는 이런 용어 자체가 그 당시에 없었던 1966년 이후에 나온 연호라는 겁니다. 또 오영기 발문 속에 참전개경이라 나오는데 말씀드렸죠. 이 참전개경도 원래 성경 판리였는데 단군교회 정운모가 2020년도에 두 번이나 발행한 책 참전개경인데 단군교가 일제 때 해산된 이후에 주인도 없이 떠돌는 것을 1971년에 박노철이 쓴 책에 그것도 성경 판례입니다. 그걸 그대로 다시 이율입이 환단 회기를 쓰면서 이름만 참전개경으로 바꿨습니다. 박노철이가 쓴 잘못된 부분까지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 볼 때 옛날 단군교 정운모가 갖고 있던 성경 판례를 옮긴 게 아니고 박노철본을 옮겼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71년 이후에 나온 거라 볼 수 있겠죠. 오영기 발문도. 근데 오영기 발문 속에 1949년에 쓴다 했는데 그건 뭐냐 싶겠지만은 필사는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있었던 건 보이죠. 6.25 때도 해방 직후에도 북한 갔다가 다시 막 갔다 오고 할 정도로 그러다가 또 6.25 때 뭐 수재 뭐 물난리 나고 화재 나고 했을 때 여러 번 책 잃어버릴 뻔했으니까 또 필사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49년에 필사 처음 한 제가 소개해드렸던 필사본 그거 쓰고 나서는 오영기가 발문 안 씁니다. 스승이 시켜서 필사 좀 했다고 끝에 가서 발문 그렇게 쓰는 법 없지요. 아마 이거는 49년에 조형준입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분이 환단고기를 발행할 때 오영기한테 부탁해서 발문 써달라. 그래 부탁해서 그때 쓴 것으로 보이죠. 보면 발문 끝에 신시개천 5849년 기축년 5월 상순에 쓴다고 하고 있지만은 필사할 때 발문 쓰는 법이 없고 또 내용상 보면 발문 시작할 때 보면 기축년 봄에 강화한 마리산에 갔다가 이율입을 만나 부탁을 받고 환단고기를 필사했다. 이렇게 회상처럼 쓴 겁니다. 그래 발문은 나중에 썼다. 그래 볼 수 있겠죠. 환단고기 삼성기 하에는 삼성기 상과는 달리 환인, 환웅에 관한 내용만 있고 삼성 그러면 환인, 환웅, 단군이죠. 근데 삼성기 상은 세 사람 다 있는데 삼성기 하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삼성기 하 바로 뒤에 단군 세기가 나오니까 단군은 고의로 뺐지 않나 그래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환단고기 처음부터 그러면 딱 5권에 된 책이냐? 아니죠. 삼성기, 상하, 단군 세기, 북부여기 또 태백일사 따로따로 있는 책을 묶어서 편집했다 그러는데 삼성기 하에서는 없다라는 것은 좀 모순이죠.
그 삼성기 하에 나오는 인류 조상 나반과 아만에 관한 이야기, 환인시의 나라 파네류에 관한 내용, 웅족과 호족, 물론 뭐 곰과 호랑이 이야기는 당군 상공사에도 나오지만은 그보다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거, 또 치우천왕이 헌을 물리친 거 자세하게 나오는 거, 이런 게 태백일사에도 그대로 나오거나 동일은 합니다. 삼성기 하에 나오는 게 태백일사에 자세히 나오는데, 결국 볼 때 삼성기 하나, 태백일사 동일인이 썼거나 또는 어느 한 책이 다른 책을 참고해서 썼거나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태백일사는 대중교 경전과 교리를 바탕으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교 사상 차고 넘칩니다. 삼신일체, 하나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셋이 모이면 하나로 돌아간다. 지비리 함삼, 회삼위 귀일, 조화교화, 치화, 성명정, 심기신, 감식촉 이런 거 대중교 핵심 교리들입니다. 대중교 교리 나오기 전에도 이런 게 있다면 오히려 환단고기는 대중교 경전 참고하고 다른 거 참고했다 하지만은 대중교 경전에서부터 대중교 종단 만들 때 초기에 종단, 교리, 교사, 정리할 때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태백일사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치밀해서 그 내용 전체 다 이유립이 그냥 창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중교 교리와 함께 삼성기 상하, 단군시기, 북부역이 이미 있었던 그런 거 참고해서 더 크게 정리했다 볼 수 있는 게 태백일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책 속에 중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히려 이 태백일사는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것, 또 환단고기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많고 성격도 다르다 그랬죠. 다른 책은 역사서라면 이거는 거의 앞부분은 거의 사상서입니다. 결론 내리면 환단고기는 1911년 견수가 발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볼 때 시중에 유통되는,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환단고기는 대종교 관련 인물이 민족주의 교육용으로 만든 문헌, 요 문헌이 개은수가 쓴 환단고기 초기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환단고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유립이 단기고사, 규원사와 조선상고사 등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여러 사서들, 또 중국 사서에 나오는 기록들 참고해서 이유립이 쓴 1911년에 발간한 환단휘기, 이 환단휘기 속에 천부경, 삼일신고, 그리고 또 참정계경, 또 태백진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태백진운 이런 게 나옵니다. 또 1973년에 발간한 세계문명동원론, 또 1976년 자유지에 투과한 것, 이런 걸 정리해서 1979년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필사한 게 1949년부터 필사를 했지만은 책 발행이 20, 30년이나 뒤에 된 거는 특히 삼성기 하, 태백일사를 다시 쓰고 새로 쓰고 또 다른 부분도 대중교 교리에서 바탕으로 삼아서 재정리하고 또 연대라든지 그런 게 좀 틀린 거 수정하고 고치고 그래서 정리해서 가능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앞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위설한 저자, 편찬, 연대, 내용 등 서지사항이 조작된 책을 말한다. 내용이 틀렸다 맞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사도 내용이 틀리기도 하죠. 연대가 틀리기도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의로 저자, 편찬, 연대 내용을 조작했을 때 위설한다는 겁니다. 그래 볼 때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환단고기는 위설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혼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이 이유립 선생은 너무 혼을 불어넣는 데 집중해서 사실을 많이 왜곡하고 수정하고 변조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말 칼처럼 무섭고 그야말로 진리의 내용을 그대로 담지는 못하더라도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쓸 때는 오히려 큰 폐해를 남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환단고기 다시 정리하지만은 전체가 내용 가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정말 귀한 자료가 많은데 오히려 그걸 원본 그대로 보존해서 전했다면 더 귀했을 건데 너무 손댄 흔적이 많아서 오히려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2시간에 걸친 환단고기 위소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